내일장 미리 보기입니다. 한양증권 김지형 투자전략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급에 따라서 등락하고 있는 장인데요. 오늘은 2000선 부근까지 연기금이 끌어주고 있고 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이틀째 강화되고 있는 부분. 현재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10,000계약 가까운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자, 수급 흐름도 좀 잘 읽어야지 시장 대응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변수부터 내일장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분석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기업 실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선진국 낙수 효과가 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국내 기업 실적 전망에 환율 부담이 좀 내재된 상태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지금 업종 전반에 걸쳐서 좀 실적 하향 조정이 일단락되지 못했고요. 특히 이제 대장주 삼성전자의 실적 우려감도 좀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 실적 시즌은 이제 부담인 것은 분명한데요. 좀 동시에 중기관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3가지 정도인데, 먼저 이제 삼성전자를 좀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좀 6월 중에 좀 실적 우려감이 선제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근본 실적 시즌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출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IT 업종 내 반도체가는 좀 호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이제 완성차 이외에 좀 부품주의 상대적인 선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 업종 내나 이제 종목별 실적 전망 차별화가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발 좀 모멘텀 기대감이 좀 소재 산업주 같은 경우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인데, 코스피가 지금 처음 60선이 한 PBR 1배 수준입니다. 이 부분을 좀 근접을 하게 된다면은 실적 모멘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격 측면에서 볼 때 좀 대형주에 대한 저가 매수 심리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낙수 효과가 미흡하다, 이런 측면은 지난주에 JP모건도 국내 증시의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밝혔던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 좀 부담이 되지만 가격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할 만한 구간은 어느 정도 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해외 변수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짚어주시죠. 중요한 변수가 좀 나올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경계 수위는 낮춰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라크가 이제 시아파 단독 정부에서 좀 다른 순위파라든가 쿠르드족 이제 포함시키는 연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이제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제 미국도 지원 의사를 표명을 했죠. 이제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좀 순위파 반군에 좀 대응하고 이제 향후 좀 이라크 정치 일정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볼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최근 유가 상승이 사실 실질적으로 공급의 차질에 의하기보다는 좀 다분히 심리적 우려에 대한 따른 결과물로 보고 있는데요. 이라크 사태의 좀 변곡점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좀 유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르헨티나도 일단은 좀 디폴트 재현 가능성은 낮춰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01년이죠. 아르헨티나 디폴트 당시에 투자가들이 이제 대거 좀 채무 조정에 동참을 했는데요. 일부 헤지 펀드는 이제 이를 거부를 했고요. 헤지 펀드는 돈을 달라, 이제 아르헨티나는 못 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채무 상환 소송까지 벌이게 됐는데요.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주장이 기각이 됐죠. 하지만 아르헨티나가 좀 이게 반발을 했는데요. 다음 주 이제 32일 채무 상환일 만기일인데, 일단 극적으로 좀 아르헨티나가 입장을 좀 분할 상환하겠다라고 좀 선회가 되면서 좀 디폴트 가능성과 봉합되는 쪽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말이 이제 고수익 펀드 상품이죠. WMP의 만기 도래가 이제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금 경색에 대한 좀 우려감도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WMP 같은 경우는 6개월 이하가 많기 때문에 좀 6월 말에 좀 자금 수급 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불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이제 15금리가 10%로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6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금리가 이제 평균 3%로 좀 하향 안정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 지준율을 인하를 했죠. 좀 선제적인 통화 정책이 실시한 것을 주의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이제 실물 지표 회복 조짐을 보이는 지표들이 좀 나와 주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 지표인 6월 HSPI 제조업 지수가
6개월 만에 확정세로 진입을 했습니다. 중국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번에 이제 WMP 만기 도래가 무난히 지나가게 된다면은 중국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도 좀 안도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짚어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중국에 희망을 걸어보긴 하는데요. PBR 1배 수준의 가격 매력 말고는 특별하게 증시를 획기적으로 올릴 만한 호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가 1960선에서 2000선 계속 좀 박스권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 코스닥은 또 더 조정을 받을 것인지 어떤 식의 전략이 중요할까요? 말씀해 주시죠. 일단 코스피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PBR 1배에서 좀 지지력을 보이면서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요. 대변수에 대한 좀 안도감이 좀 주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코스피 반등은 지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2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시즌이 다가올수록 좀 실적 변수하고 관련해서 좀 변동성이 높아지는 그런 형국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등은 하더라도 좀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지수보다는 지금 업종하고 좀 종목별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업황 회복 가식성이 높고 이제 외국인 좀 수급이 양호한 업종이 좀 은행주를 좀 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중국 관련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이제 소비재하고 이제 소재, 산업재 정도가 될 것 같아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미리 보기 김지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